이 이야기는 서울의 오래된 시장 골목,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의 연대기입니다. 나는 몰리네 그룹의 회장입니다. 50대 중반의 나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길은 늘 외로웠죠. 예정에 없던 점심 약속이 취소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낡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곳입니다. 라이브 떡볶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20살의 풋풋하고 밝은 여인이었죠. 내가 매콤한 떡볶이를 주문했을 때였습니다. 지수는 내 양복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저 만년필. 저희 엄마 만년필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만년필은 30년 전 유럽에서 구매한 한정판 희귀 모델이었으니까요. 설마 분식집 사장님이 같은 만년필을 가지고 있을 리가.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은 내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진짜 소중하게 아끼시거든요. 항상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소중하게 보관한다. 나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뒷면에는 라이브몰 TV라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나는 그 만년필이 30년 전 20살의 첫사랑 김수연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숟가락을 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떡볶이를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연이요. 그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이름. 지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2살이세요. 내 나이와 딱 맞아떨어지는 52살. 나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가게를 나선 나는 차에 앉아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만년필을 선물하며 이 만년필처럼 우리 사랑도 변치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강한 반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나는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없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때 수연이 임신을 했다면? 지수가 내 딸이라면? 지수의 나이는 20살.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수연의 시점 전환. 그날 밤 나는 딸 지수로부터 이상한 손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년필, 52살, 그리고 성이 박씨라는 말. 내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박민호만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지수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비서실장을 통해 김수연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딸 지수가 나의 딸이 맞다는 것. 수연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게 사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수연은 홀로 고생했던 지난 세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이 찾아와 박민호 회장님이 나를 뵙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민호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딸 지수는 계속 멍하니 있는 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혹시 그 만년필 아저씨 때문이에요? 엄마, 저한테 비밀 있으시죠? 나는 딸의 예리한 질문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계셔. 지수는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저를 버린 거예요? 나는 급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네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나는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달랐어. 아빠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엄마는 가난했지. 부모님 반대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지수는 20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김수연 모르겠어. 엄마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네가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 엄마는 용기를 낼게.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사랑의 약속이 새겨진 만년필은 이제 부모와 딸을 이어주는 희망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 회장의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으로 분식집에 들어섰습니다. 수연과 지수는 카운터 뒤에 나란히 서 있었죠. 공기 중에는 어색함과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시선을 피하며 오랜만이야. 민호야. 지수. 맞지? 내 딸. 네. 아빠.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미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지금까지 몰랐어서.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당신은 유학 가야 했고, 나는 가난한 집 딸이었잖아. 당신이 떠날 때는 책임 따위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맞았죠. 엄마, 아빠,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딸의 중재에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나는 지수에게 아버지로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수의 말에 두 어른은 감동했습니다. 나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친구로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30년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약속대로 분식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상하게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뭔가 빈 것 같았죠. 지수는 나와 꾸준히 만나며 엄마의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가신대요. 엄마 보고 싶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은 창문 너머로 내가 매일 망설이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수연은 딸의 간절한 요청에 나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분식집 앞을 서성거리지 마. 그냥 들어와.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니까. 나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나이도 많은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딸 지수의 환호 속에 수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대신 조건이 있어. 천천히 하자.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몇 주 후 분식집 단골 손님들만 참석한 작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 축하해요, 엄마 아빠. 드디어 가족이 됐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마침내 해내며 딸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만년필을 꺼내보았습니다. 박 회장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Forever young. 응. 그때 약속했잖아.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늦었지만 이루어진 사랑.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었으니까요.